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음산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간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들과 미해결된 기밀들, 그리고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영혼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한국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을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 요령요령이 침몰하는 지구다, 밤중에 대회하는 영혼들, 그리고 기이한 민속 전설까지 어둠의 숨결에서 그 모든 것을 듣고 느껴보세요.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의 세계에 발을 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안정될 줄을 내고 함께 이 여행을 떠나봅시다. 제가 귀신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몇 번인가 있었지만 그게 귀신인지 알게 된 건 군대에서였습니다. 저는 의정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의정을 달자마자 쫄병 한 명이 왔는데 제 알고 보니까 제 학교 후배였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온 쫄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참들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불만 있을 때는 나름대로 되게 많이 챙겨주곤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조금 특이하다 못해 엽기적인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더블백을 열었더니 거기에 진짜 그 조롱박이 있었다. 그걸로 만든 바가지하고 식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고참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야 그거 갖다 버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깊이 살기로 놓지 않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뒀는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얘가 저무가 꽃나무에 그 침상 머리맡에 바가지에다가는 물을 가득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식칼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고참들은 다시 한번 그걸 떼쓰려고 했는데 얘가 완강히 저항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전정관리반장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그 졸병하고 면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도 이 쫄병 맘대로 하도록 놔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얘가 왜 그러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이 쫄병 몰래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쫄병 녀석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사실 자기한테 귀신이 씌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씌인 탓에 자기가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자기가 전생의 테마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네가 테마사였으면 그 귀신들 그냥 네가 쫓아내면 되지 않냐 하고요. 그랬더니 그 쫄병이 자기한테 씌인 귀신이 3명인데 다들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신한 타락 천사이고 또 하나는 지옥 귀신 하데스가 데리고 다니던 불기의 귀신이고 또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3명의 귀신이 씌어 있대요. 근데 이 귀신들이 지금은 서로 잔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누구도 뺏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인가는 한 명의 귀신이 거기서 우위를 차지한다면 자신의 몸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자신의 피를 급하게 뿌려서 쫓아내려고 그래서 식칼을 머리맡에 놓고서 잔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상스러운 쫄병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쫄병이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참들한테 찍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괴롭힘도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걔가 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쫄병하고 같은 네모반을 쓴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는 그 쫄병을 심하게 괴롭히는 고참부터 해가지고 차례차례 한 명씩 감히에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제일 많이 괴롭히는 사람부터 차례차례 한 명씩 감히 누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또 희한한 점은 누군가가 그 괴롭히는 고참이 끙끙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안 깨어나더래요. 그러다가 그 쫄병이 잠에서 깨어나는 그때서야 감이 눌리던 사람도 깨어나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결국은 그 우리 내무반에서 저하고 그 쫄병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감이 한 번씩 다 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이를 눌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꿈속에서 그 쫄병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 쫄병을 괴롭히지 않았고 감이에 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모든 고참들이 그 쫄병하고는 같이 군생활을 못하겠다고 한 탓에 나중에 그 쫄병은 교통의장에서 경찰서 예치장관리경으로 보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쫄병이 내 학교 후배였다는 것에 차라리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실제 전한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의장은 가끔씩 야근이라고 해서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쫄병이 들어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고참들이 그 쫄병을 워낙 무서워하는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저와 그 쫄병이 한조가 되어서 야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경광검을 흔들면서 순찰을 하던 중에 그 쫄병이 갑자기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러고요. 그러면서 뒤돌아본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 태연한 얼굴로 아주머니, 등 뒤 귀신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더 가관이었던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아주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갑자기 뒤돌아서 쫄병한테 다가가지고 손을 덥석 잡더니만 총각, 어떡 줄 알았어. 요즘 주위에 화방 작동이나 즐기길래 며칠 전에 정직이 아주 갔거든? 근데 정직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정직이한테 조작한다고 써달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귀신이 사는 거야? 네, 아직도 있어요. 그 도적 좀 보여주실래? 그러자 그 아주머니께서 지갑에 꼬깃꼬깃하게 적혀있는 도적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쫄병이 그 부적을 보더니만 이것 봐요. 여기 이 획이 완전히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어디다 곽치고 쓴 건지 중간에 끊겨 있네요. 이것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그냥 빨간 물감으로 칠해놔도 되는 거야? 아니죠. 이건 그 전쟁이가 그린 거라서 다른 사람이 연결하려면 그저 피를 던지고 연결해야 돼요. 주리야, 제가 연결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새끼손가락을 진짜 있는 힘껏 깨물더만 그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피를 쓱쓱 부적에 갖다 비벼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머니, 이제 됐어요. 이것 봐. 귀신 갔잖아. 저는 그날 이후로 3일 동안이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쫄병은 고참들의 감히 사건이 있은 후 2달 정도 함께 생활하다가 그 고참들의 사정에 의해서 교통의정에서 경찰서 예치장관 일정으로 보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보직이 바뀐 이후로도 학교 선배인 저한테 자주 찾아오곤 했었는데 그래도 전 학교 후배인 탓에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겁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이걸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혹시라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생각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제가 상종 2호봉 때였나? 아무튼 이때쯤에 내무관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내무관이 있는 3층에는 교통의정들, 경찰서장, 운전병 의정들,
그런 사람들이 쓰는 네모관이 여러 개가 있었고 참고로 쓰고 있는 네모관이 2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쓰는 네모관은 침상하고 관물대 같은 건 그대로 있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기품 같은 거 쌓아놓는 곳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데모 막을 때 사용하는 헬멧, 방패, 봉, 담동량 같은 걸 걸어 놓았고요. 또 한쪽 네모관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잡동사니 다 모아놓는 곳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잡동사니 모아두는 곳에서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잡동사니를 모아두는 곳에서는 가끔씩 뭐 다림질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뭐 빨래를 널어놓기도 했는데 제 한 달 고참이 야근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제 빨래를 하고 그 네모관에서 빨래 널다가 갑자기 막 신명을 질렀습니다. 다들 놀래가지고 뛰어갔더니 그 고참이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는 막 바들바들 막 땀 흘리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귀신 같은 걸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네모관에서만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의경 왕고참이 그 네모관을 자물쇠로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유치장으로 내려갔던 그 쫄병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일제를 여기 귀신이라고 하지 않았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네모관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호기심에 그 쫄병한테 야, 그 귀신 볼 수 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쫄병은 흔쾌히 한번 같이 가서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까지 그 쫄병하고 어울리면서 막 쫓겨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나서 그 쫄병과 몰래 그 네모관으로 갔습니다. 그 쫄병은 그 네모관 앞에서 새끼줄에다가 숯을 3개 매달고 그 숯 하나하나마다 이상한 다적 같은 걸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새끼줄을 문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나서 저한테 이제 같이 들어가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네모반 안에서 쫄병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다가 자기가 손짓하면 그 반환을 보라고요. 그래서 10분 정도인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쫄병이 어느 한 곳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라고? 진짜? 정말 사람 같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 우리밖에 없는데. 근데 보니까 그 사람 같은 형상이 관물대에서 뭔가를 막 꺼내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쫄병하고 저를 쳐다보더니 문 쪽으로 날듯이 가더니만 다시 관물대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행동을 몇 차례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쫄병이 아까 걸어모은 그 새끼줄을 걷어냈고 그 귀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문 밖으로 쓱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쫄병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걸어놓은 그 새끼줄이 부적 비슷한 곳이라서 그 귀신이 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 귀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있었던 그 관물대에 뭔가 소중한 게 들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거기로 찾아오는 거라고. 저는 단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눈앞에서 목도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잠을 하나도 못 잤고 계속 그 쫄병 옆에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 모두 데리고 다시 한번 그 네모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고 그 관물대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그 관물대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그냥 수북한 먼지하고 낡은 양말 몇 켤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석지에 뭐가 하나 보였는데 거기에 그 지포라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보는데 그 지포라이터에는
송곳으로 새긴 것 같은 어떤 여자의 손글씨체로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꼭 기다릴게. 사랑해. 그 지포라이터는 쫄병이 가지고 왔고요. 그때 잠정 관리반장이 이제 냉면 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시 6년도에 그 내무반에서 구타사고로 한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 관물대가 아마 그때 죽은 사람이 쓰던 그 관물대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쫄병이 그 지포라이터를 가지고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둠의 숨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짠감과 재미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아래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금흥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이야기를 통해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